짠하다고 해야 될까, 괘씸하다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제원을 짠하다고 느끼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김호준 씨가 넘어갔듯이 우리도 넘어가는 거예요. 감정은 좀 접어놓고 이성적으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추경안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약간 양쪽의 눈치를 다 보면서 배석은 했지만, 그러니까 재석은 했지만 버튼을 안 누르고,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저 자식 뭐야 이런 반응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뭔가 트위터리안들도 야 장제원 이러다가 더민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날 정도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그 추경안 그 통과되기 직전에 원내 대표단에서 장제원 의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읍소하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장면을 전후 사정 빼고 네. 어떤 정당에 대한 정보를 빼고 그 사진만 보면 굉장히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환담을 나누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순진한가요? 예. 국회에서 실제로 그런 생생한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속는 거예요, 저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문 지상이나 언론으로 이렇게 회자되는 말을 보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손잡고 밀고 당기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동업자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하는 건 있는데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순간적으로 확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기 신념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석 버튼은 안 누르고 있었다는 건 네. 결국에는 자기 행동은 하되 엿은 그대로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법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당 입장에서도 류여해가 페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장제원한테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인사하고 막 이러는 장면을 같이 올리면서 인사받으니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비꼬더라고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눈에 가시죠. 지금 장제원을 징계 사유가 돼요. 장제원도 인정을 했어요. 그거를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해당 행위로 징계 사유가 되거든요. 정당에서는. 그러니까 당에서 이거는 퇴장이야라고 당의 입장을 정해서 했는데 그걸 반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 논리도 맞아요. 당론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당 내에서 정한 거고 당헌도 당 내 규칙이기 때문에 당이 자기를 그 징계한다면은 나는 받겠다. 그렇죠. 징계를 받겠다. 예. 그런데 그 자체가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300개 헌법기관인데 그 개별 헌법기관의 독자적 행동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또 원론적인 비판에서는 그거는 원론적인 또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준표용한테 이제 넘어갔죠. 그렇죠. 홍준표 당대표가 그거는 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장제원이 짠하다. 저렇게 돼서 미운 털 밝히는 데서 얼마나 아플까 뭐 내지는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말려드는 거예요. 장제원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게 한번 저 트윗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님이 올리신 건데요. 한번 보세요. 전욕 이해운 방송에 나와 반성하는 척, 참 보수인 척, 박근혜와 그 무리들에게 엄청 핍박받는 척, BBK 억울한 척 다하다. 지금 어찌하고 있죠? 요즘 장제원이 바른말하고 강단 있고 참 보수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사드하고 평화로운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이게 자유당의 전술이에요. 이러다 이해운이 전용욱이 장제원이 이미지 개선되면 선거 치르는 거죠. 맞아요. 지들도 지들 모습이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돌아오기엔 자기를 받쳐주는 세력들이 너무 많거든요. 재벌, 검찰, 경찰, 국방부, 언론, 사정기관 얘들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특히 진보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팟캐스트에 요즘 이해운이나 뭐 장제운, 김성태 이런 분들 자꾸 나오면서 자꾸 뭐 국민 친화적인 전혀 친화적일 수 없는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대표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뭔가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전 정말 그냥 듣기 싫어서 스킵하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이해운 대표예요. 이해운 대표가 정말 나긋나긋하게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토론을 잘한다면서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할 말을 싹 다 뱉어놓고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 열받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혜원 대표는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만큼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괜찮아 보이는데 네. 그 속내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대중을 위해서 어떤 그 큰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 포장을 너무 훌륭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를. 그래서 장제원 같이 큰 삽질을 한번 했잖아요. 네. 바른정당에 있다가 정말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에 자유당으로 이렇게 다시 옮기면서 큰 삽질을 한번 했는데, 새가 날아든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새가 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지금 아무리 이런 옳은 말을 하고 소신 행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의심의 눈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혜원 의원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너무 깔끔하게 자기 정리를 해오면서 왔기 때문에 훌륭해 보인다는 그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나마 이게 똥 바른 개새끼냐 된장 바른 개새끼냐 정도의 차이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된장 바른 똥이냐 똥 바른 된장이냐. 아하. 그게 더 정확하다. 예, 그런 거죠. 거기다 개를 끓여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개님들. 담뱃값 인하에 대해서도 장제원이 발언을 한 게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이 말할 입장이 아니다. 민주당이 거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정말 죽일 놈 살릴 놈 되는 거죠. 조세 정의를 위해서 슈퍼리치 증세를 한다고 하면 서민들의 증세가 되고 있는 담뱃값 인하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해야 되는 문제다.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여기가 장대원 의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한테도 욕두지 않는 말들을 잘 찾아내서 경계선상에서. 예,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욕을 그 적당선에서 욕을 듣고 민주진영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구나라는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영악한 작전이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나쁜 놈은 자고 있을 때도 나쁜 놈이고 목욕탕에서도 나쁜 놈이고 똥을 쌀 때도 나쁜 놈이에요. 웃어도 나쁜 놈이죠. 예, 그러니까 나쁜 놈이 바른 말 한다고 갑자기 좋은 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장제원 징계 문제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면서 결론은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 그 공이 넘어갔는데 그 징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또 유명한 새 한 분 계시죠. 남경필 씨. 이 양반이 또 한 숟가락 얹었어요. 한국당이 장제원을 징계하는 거는 자유 뺀 억압 한국당이다. 자유가 빠져있는 억압 한국당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신조어를 만들어냈고요. 이 안에서도 열심히 지금 서로들 치고받고는 있는데 야당다운 모습이네요. 저는 MB. 그렇죠. 야당다운 예, 모습이에요. 저는 진짜. GH입니다. 그 재판 그 중계방송이 허용됐대. 국정농단 사건 같은 그 주요 사건은 막 국민의 알 거를 위해서 생중계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허용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입을 옷도 마땅치 않은데. 옷 그 올림머리도 요즘에는 내가 그냥 대충 올려가지고. 스타일이 안 나오는구나. 이 카메라 빨이 살아야 되는데. 생중계하면서 졸기도 힘들겠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휴대폰도 쓰셨다면서요? 예. 야, 그 대단하다. 변호인 거 휴대폰 잠깐 썼습니다. 어디 법정에서 휴대폰 쓸 생각을 하냐? 그런 생각을 남들은 못하지요. 응. 하지만 나는 합니다. 여전히 재밌으십니다. 예, 어쨌건 내 재판 생중계를 꼭 그렇게 보고들 싶어 한답니까? 예. 나는 별론데 남들은 보고 싶어 하나 봐. 기왕이면 극장에서 본다. 극장에 3D로. 기왕이면은 4D는 어때요? 4D는 알지. 냄새까지 막 나게 되잖아. 그럼 별로지 그런 거는. 그럼 아이맥스 정도. 그거 좋다. 국정농단 재판 아이맥스 특별 상영. 예, 팝콘 먹으면서. 달콤한 맛, 고소한 맛 중에 어떤 거? 난 달콤한 거. 난 고소한 거. 달콤하고 고소한 거 먹으면서 이 대형 스크린으로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쐬면서 이 재판 중계를 보면은 아이고,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에이, 그래도 뭐 중계를 전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판사가 선고할 때 그래 잠깐 중계하는데 뭐. 어쨌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보다 보면은 동정 여론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렇잖아. 좋게 생각하자고. 울까? 글쎄, 그 눈물 클로즈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참사 그때는 뭐 타이밍 맞춰 탁 들어가줬지만은 요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단독샷도 몇 커트 없겠네. 그래도 내가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아쉽지.
삐지도 쫙 깔아주고 하면 좋은데. 에휴, 몰라요.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일단 들어갑시다.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여기 좀 더워, 여기가. 아이고, 문 열어요. 룸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 터졌죠. 그 세훈 씨 녹취록. 세우 씨. 예, 국정원 원장 했던. 그건 또 왜 지금 터져져? 큰 거 터졌네. 그러게, 아이고. 선거 개입에, 여론 조작에, 언론 보도 개입에. 우리 원전 원장이 참 열일했어. 그 열일을 세훈 씨가 혼자 했다고요? 그걸 누가 믿어? 내가. 에이. 난 그 사람 많이 믿어. 나 엄청 수사 다시 해야지. 이렇게 녹취록까지 나왔으면은. 다시 하고 그러는 거 이거 정치 보복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그 잘못한 거, 잘못된 거를 숨김없이 파헤치는 게 어떻게 그게 정치 보복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진 않죠. 그러니까. 맞진 않아도 그냥 정치 보복으로 해줘. 그래 가야지. 이 판국에 그럼 뭘로 가? 응? 그래서 우리 쪽 식구들도 딱히 할 말도 없고 하니까 전부 그걸로 가잖아. 정치 보복이다. 근데 그것도 잘 가야 돼요. 그 잘못한 거, 잘못된 거를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다 보면은 이 잘못한 거, 잘못된 것들이 그동안 있어 왔다고 우리들 이렇게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게 한데. 그 정부원 댓글 사건으로 이번에 그 세훈 씨 얼마 구형받았습니까? 징역 4년. 이야, 싸다. 싸게 끊었지? 세일가로 끊었나? 아주 잘 끊었네. DC 엄청 많이 들어갔어. 댓글 DC, 원장 DC 전부 들어갔어. 그러네. 그 선거 개입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우리 쪽도 요즘 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정말 디지털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 정보원 직원이 폭로도 했잖아요. 그 MB님 그 지시 없이는 댓글 조작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직접적인 지시와 결재가 있었을 것이다.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지. 그 사람만의 생각일까요?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 예,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황상 MB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 일들이. 그러지 말자. 응? 지금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뭐해. 지금 적폐청산이 더 시급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그렇구나. MB 정부 때 일들이 수면 위로 막 올라오잖아요. 수면 위로 막 올라오면 가라앉히면 안 될까? 잘 덮어 눌러가지고. 뭘로 덮어요? 뭐 녹조로? 에이, 그러지 말고 덮어준 거 많이 있잖아. 나의 친구들, 언론들. 언론을 그 어느 정도로 그 망가뜨리고 무력화시켰는지도 지금 확인 중이래요. 정치 공작, 언론 공작. 나 어저께 홍 대표 만났는데 장화홍 대표. 알았고요. 반갑더라고. BBK 된 생각도 나고. 만나든 말든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내가 덕담도 해줬고. 잠깐만. 응. 그럼 뭐를 위해서요? 발음 잘 못 들었어? 다시 한번 해줄게. 예.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 덕담 해줬지.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재미나지. 서로 같이 장화 신겨주고 녹조 풀어가는 건 어때요? 에이, 우리 서로는 못 신겨. 딴 사람 신겨줘야지. 알면서. 그 케빈님 문건에서 MB 정부 때 문건도 많이 나왔고. 나올 줄 알았어. 왜 그래 나한테. 덕분에 저도 참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게 계세요 혼자. 너무 끄집어내 나를. MB님도 주인공이시니까 지난 9년 세월. 노노노노노. 안 할래 주인공. 난 아니야. 아이고 그거는 뭐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야지. 괜히 왔어. 어디 들어와. 사람 힘들게. 저기 MB님. 왜 뭐 할 말 있어요? 안녕하신가요? 뭐래? 가려고 그랬는데 뭐 안녕하니? 뭐 이상해. 타이밍이 왜 그래?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앞으로는 더 자주 많이 뵙겠습니다. 훔치 누구 맘대로. 있는데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순간적으로 확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기 신념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석 버튼은 안 누르고 있었다는 건 네. 결국에는 자기 행동은 하되 엿은 그대로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법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당 입장에서도 류여해가 페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장제원한테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인사하고 막 이러는 장면을 같이 올리면서 인사받으니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비꼬더라고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눈에 가시죠. 지금 장제원을 징계 사유가 돼요. 장제원도 인정을 했어요. 그거를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해당 행위로 징계 사유가 되거든요. 정당에서는. 그러니까 당에서 이거는 퇴장이야라고
당의 입장을 정해서 네. 했는데 그걸 반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 논리도 맞아요. 당론 자체, 당론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당 내에서 정한 거고 당헌도 당 내 규칙이기 때문에 당이 자기를 그 징계한다면은 나는 받겠다. 그렇죠. 징계를 받겠다. 예. 그런데 그 자체가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300개 헌법기관인데 그 개별 헌법기관의 독자적 행동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또 이제 원론적인 비판에서는 짠하다고 해야 될까, 괘씸하다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제원을 짠하다고 느끼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김호준 씨가 넘어갔듯이 우리도 넘어가는 거예요. 감정은 좀 접어놓고 이성적으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추경안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약간 양쪽의 눈치를 다 보면서 배석은 했지만, 그러니까 재석은 했지만 버튼을 안 누르고,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저 자식 뭐야 이런 반응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뭔가 트위터리안들도 야 장제원 이러다가 더민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날 정도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그 추경안 그 통과되기 직전에 원내 대표단에서 장제원 의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읍소하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장면을 전후 사정 빼고 네. 어떤 정당에 대한 정보를 빼고 그 사진만 보면 굉장히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환담을 나누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순진한가요? 예. 국회에서 실제로 그런 생생한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속는 거예요, 저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문 지상이나 언론으로 이렇게 회자되는 말을 보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손잡고 밀고 당기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동업자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하는 거니까. 그거는 원론적인 또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준표용한테 이제 넘어갔죠. 그렇죠. 홍준표 당대표가 그거는 예. 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장제원이 짠하다. 저렇게 돼서 미운 털 밝히는 데서 얼마나 아플까 뭐 내지는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말려드는 거예요. 장제원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게 한번 저 트윗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님이 올리신 건데요. 한번 보세요. 전욕 이해운 방송에 나와 반성하는 척, 참 보수인 척, 박근혜와 거물이들에게 엄청 핍박받는 척, BBK 억울한 척 다 지금 어찌하고 있죠? 요즘 장제원이 바른말하고 강단 있고 참 보수인 모습